오픈소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센스의 범위를 20분에 걸쳐서 얘기하는 것은 좀 자세하게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개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독점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GPL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치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 등과 같이 다양한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 사례도 있는데요. 브레큰 사건, 그다음에 포티넷 사건, 그 다음에 스카이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스카이프도 이런 사건으로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독점과 오픈 라이선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오피스,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은 독점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죠. 구매를 하시면은 그것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실행 코드를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 가지 코드들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결과물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상용과는 약간 다른데요. 사용자가 이제 라이센스의 제약을 받지 않고 소스 코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또 복제, 수정, 재배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재배포하는 내용을 갖다가 라이센스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면은 그것을 원 코드를 변경하더라도 그것을 재배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라이센스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소스 생태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도 엄연한 라이선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침해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법적인 제재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격인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GPL이 되겠습니다. GPL 2.0은 1991년도에 그 라이센스가 만들어졌고요. 가장 이제 특이한 내용은 오픈소스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근데 활용한 경우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자기가 본인이 혼자 사용하고 말 거면은 소스 코드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쓸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그것을 이제 재배포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든지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일부 내용을 자기 제품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 그게 이제 재배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이제 저작권을 꼭 표시해야 되겠고요. GPL이라고, 그 다음에 보증 책임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꼭 그 명시를 해야지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연결한 부분, 또 새롭게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허 내용을 얘기할 때 특허가 GPL에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갖다 보호받고요. 그 다음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를 보호받는 것이죠. 그래 따라서 특허의 내용은 알고리즘에 적용된 내용을 소스 코드로 구현을 한 경우도 가능하죠. 하지만 GPL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원 저작권자가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권리를 가질 수가 없다. 포기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특허를 GPL로 하는데 왜 특허를 할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허를 아이디어 보호 차원에서 방어적 특허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이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견제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될 수가 있겠죠. GPL 2.0은 1991년도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잘 사용되다가 2007년도에 GPL 3.0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뭐 세상이 변하면은 소프트웨어 환경도 많이 바뀌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3.0의 내용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점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특정 내용을 갖다가 이제 포함해서 소스 코드를 적용했을 때 그것을 공개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티보라고 그러는 회사가 이제 사실 3.0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악역을 했는데요. 그 어떤 셋업박스 같은 걸 만들면서 리눅스 커널을 가져다 사용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해 놓고서는 이제 얼렁뚱땅 넘어가서 코드를 집어넣은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소스 코드를 가져다가 니들 제품에다 썼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오픈소스로 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내용들을 명시한 것이죠. 그리고 DRM 같은 것들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건 어떤 컨텐츠의 보호 목적으로 사용된 건데 GPL하고는 내용이 맞지는 않죠. 그래서 자꾸만 이런 DRM의 내용은 오픈소스 진영 측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언급한 것은 DRM이 이제 걸려 있을 때 디지털 뭐 컨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에 그런 것들이 GPL과 같이 쓸 수 없으니 그 권한을 포기해라 하는 그런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언급된 내용이 GPL 3.0에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허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아예 확정으로 명기하였습니다. 특허 쓰는 거 가능하지만 특허 내용을 갖다가 주장할 수는 없다. GPL을 쓸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스코어는 오타가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은 이제 누가 이 분쟁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소송이 얽히기 시작하는 순간 그 시점에 이제 라이센스가 종료가 되고 그것을 이제 활용하던 사람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립성 문제가 나오는데요.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라이센스를 2개, 3개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을 2개를 갖다가 이제 병합해서 썼는데 한쪽은 A 라이센스, 다른 쪽은 B라는 라이센스를 쓰고 있다. 근데 A 라이센스에서는 우리 A를 쓰면은 너희 프로그램도 A로 선언을 해야 된다. B라는 프로그램은 B라는 라이센스를 계속 주장해야 된다. 그러면 A와 B가 양립되어서 라이센스가 다른데 새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는 이제 난감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양립화할 수 있도록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치 라이센스라든지 앞에 에페로 GPL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페로 GPL은 뭐냐면은 이제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로 서버에 설치돼서 하는 프로그램을 GPL로 그냥 했더니 서버는 공개를 안 하고 클라이언트 부분만 갖고서 어떤 사업을 갖다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에페로 GPL로 라이센스를 주면은 서버로 가져가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뭐 그런 소스 코드를 공개를 서버 측도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PL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또 진짜로 다양한 많은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이 있죠.
LGPL은 lesser GPL, 즉 GPL의 범위를 다소 축소한 형태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완화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GPL이 가장 많은 라이센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자료를 지금 보시면요, GPL이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많은 라이센스의 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픈소스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들에서 이제 특이하게 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BSD로부터 시작해서 BSD, MIT 같은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재배포 시에 소스 코드 공개에 대한 의미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니들 가져다가 써도 좋은데 GPL류, LGPL까지 해서 앞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꾼 부분도 공개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MIT, BSD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가져다 맘대로 써. 그리고 고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그래머들이 편리하겠습니까? 그냥 가져다가 맘대로 뜯어 고치고,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내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갖다 써서 그걸 갖다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저작권 표시라든지 보증 책임에 관련된 표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라이센스다 하는 내용들은 명기를 해야겠죠. 포스트그리가 여기에 해당, BSD에 해당되네요. 착한 오픈소스죠. MySQL과는 달리 MySQL은 요즘 그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오라클 인수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쟁이 일어난 사례 3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분쟁을 봐야지 이제 라이센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큰 사건, 리눅스 운영 회사네요. 자유 소프트웨어 GPL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소스 코드 내용들을 일부 사용했는데 이제 귀찮은가 보죠. 바이너리만, 코드 실행 파일만 공개하니까 FSF, 이것은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것은 리처드 스톨만이 만든 공개 소프트웨어 원조 기관이죠. 거기 있는 저작권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를 갖다가 브레이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니들 그렇게 하면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브레이큰사가 배포를 일단 중지하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식으로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식으로 이제 바꾼 경우죠. 포티넷의 경우에는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눅스 컴포넌트의 모듈은 GPL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내용들을 몰래 사용한 모양입니다. 이거 은폐, 아주 전형적인 의도적인 은폐라고 볼 수 있겠죠. 벨테라고 그러는 회사, 기관, 이것은 아주 오픈소스의 오픈소스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독일 법원에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뮌헨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를 배포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포티넷에서는 소스 코드를 일부 이제 공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졌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스카이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인지도가 있는 소프트웨어죠. 이것은 이제 스카이프도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 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스테리스크라고 그러는 이제 VoIP 전화 모듈을 갖다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 VoIP 관련 내용인 소프트웨어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는데 이를 소스 코드를 왜 쓰냐 하고 리눅스 모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슈를 공개 소프트웨어 진영에서 이슈를 걸고요. 역시 벨테 쪽에서 라이센스를 갖다 걸어서 분쟁 승소를 한 걸로. 그다음에 스카이프는 뭐 다소곳하게 패소를 인정하고
이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죠. 그러건 인정을 하고 기업 분쟁의 상용 라이선스 같이 크게 돈을 걸고 오고 가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재판 과정들이 겪고 그 다음에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개인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읽으시고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